위험 관점에서 보면은 채권은 채권처럼 이 회사가 위험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받고 빠지는 거지. 그런데 잘 되면은 주식처럼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게 대박을 쳤다 하면 그 대박 친 거의 어떤 몫을 내가 가져가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그래서 투자자한테 유리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금융 상품들을 총칭해서 다 묶어서 메자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메자닌의 종류로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전환사채, 예? 신주인수권 사채, 상환전환 우선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환 우선주에 대한 개념 설명 혹시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주식 계열로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또 이제 채권 계열로는 일반 채권이 있고 전환사채가 있고 상환전환 우선주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도표를 볼 때는 우리 이제 스타트업 투자할 때는 주식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로 그 네. 사이에 있는 그 메자닌 그룹에 있는 채권 중에서는 뭐 일반 채권을 투자할 수는 없고 일반 채권을 투자하면 그것은 대여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할 때 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볼 때는 일반 채권 투자는 투자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채권 투자는 아니고 그건 대여고 그 사이에 있는 주식과 관련돼 있는 BW나 CB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그 사이에 있는 메자닌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메자닌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거는 우선주, 네. 상환전환 우선주가 가장 우선주 중에서는 많죠. 그래서 상환 이제 영어로 ICPS 이렇게 얘기해서 스타트업 투자할 때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투자 심사역들도 그렇고 ICPS 이렇게 뭐 일반 명사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있는.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이제 조금 어렵다 이러면은 그냥 상환 청구를 해버리는. 근데 상환 청구를 보통은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하고 하는 거는 특히 엑셀레이터한테는 한 3년 이내는 상환 청구를 좀 하지 말고 회사가 한 3년 정도는 내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 뭐 투자하자마자 바로 상환 요구하면 그게 뭐 대여지 투자겠어요. 그래서 네. 현업에서는 보통 한 3년 정도 후부터 얘 만기가 만약에 이게 뭐 7년짜리다 그러면 3년 후부터 만기 7년 사이에 이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뭐 그냥 1년 후에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걸 계약에 넣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제 만기까지 갔다. 이게 만기가 7년이었다. 또는 뭐 10년이었다. 보통 한 만기를 7년에서 한 10년 사이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기까지 가면은 자동 상환되는 걸로, 자동 전환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은 이제 상환은 그렇고 상환은 한 보통 한 3년 후부터 이제 상환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스타트업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전환은 투자하자마자 뭐 대박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큰 특허를 뭐 했다든가 아니면 뭐 큰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그러면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전환권은 보통 투자 직후부터 만기까지 사이에 투자자가 원하면 전환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전환가는 뭐 이게 뭐 액면가가 뭐 500원짜리다. 그러면 전환가는 뭐 5만 원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회사 밸류에이션을 해서 상호 이제 협의해서 전환가를 정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게 상환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로는 회계적으로는 내가 상환해 준다 그러면 그건 사실 부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제 회계 기준으로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부채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뭐 내가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부채 항목에 들어가면 부채율이 너무 높아지고 부채율이 높아지면 뭐 정부 뭐 지원금 같은 거 신청할 때도 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우선주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권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의 그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는 우선주도 그냥 자본으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권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냥 일반 그냥 채권하고는 달리 내가 먼저 상환 청구를 했다. 이 회사가 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무조건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고 법적으로 규정적으로는 상환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환 재원이 있을 때 그건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어.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냈어.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 그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상환 청구를 해도 상환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뭐 당기 순이익을 못 낸다. 그래가지고 뭐 쌓여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상환권이 있어도 상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회사 돈을 잘 벌어. 근데 막 상장을 할 정도로 또는 뭐 지분을 뭐 M&A 할 정도로 잘 벌지는 않고 그냥 경영자는 따뜻하게 먹고 살아. 뭐 인건비 주고 어느 정도 또박또박 하는데 그래서 이익은 쌓이고 있어. 그런데 지분으로서는 어떻게 팔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이 상환권이 있으면은 야 그냥 이자하고 해서 돌려주세요. 이러면 상환권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환권이 있는 것가 어떤 엑시트 할 수 있는 지분으로 팔지 않고도 엑시트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는 거고 또 투자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당기 순이익을 내야 상환해 주는 거니까 그냥 뭐 투자 받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환전환 우선주로 보통 VC나 A씨들이 투자하는 거에 60, 70%는 RCPS로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